2020년 4월 6일 월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진 환자 발생과 입원 입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대비 13명이 증가한 총 6,781명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 1,246명은 전국 58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501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35명이며 어제 하루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14명입니다. 완치 환자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95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4,949명입니다. 완치율은 약 72.9%입니다. 한편 총 확진 환자 6,781명의 감염 유형은 신천지교인 4,259명, 고위험군 시설 집단 505명으로 기타 2,017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환자 세부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달성군 소재 제2미주병원에서 4명, 서구 소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1명, 서구 소재 시지노인 전문병원에서 1명, 서구 소재 대구의료원에서 1명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접촉으로 5명, 해외 입국자 중 1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병원 담당 적각대응팀과 대구시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상세한 역학조사와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해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현황과 상세한 환자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시 감염병 지원단 김신우 단장께서, 역학조사 진행 상황은 김종현 부단장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입국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해외 입국자는 전날 대비 210명이 증가한 1,315명입니다. 이 중 907명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699명이 음성 판정을,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195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408명은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외 입국자 통계를 살펴보면 총 1,315명 중 내국인이 909명, 외국인이 32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외국인 중 아시아 국가가 291명, 북미 20명, 유럽 5명 순으로 나타났고 베트남 국적의 입국자가 258명에 달해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79.3%를 차지하였습니다. 4월 지역 대학교 개학을 앞두고 아시아 국가 유학생의 입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학생에 대해 구군과 대학의 중첩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구군에서는 안전보호 앱과 하루 2차례 유선 모니터링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자가격리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며 각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전담 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보건진료소를 운영하여 자체 관리에 나섭니다.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2주간의 자가격리 해제 전 재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격리를 해제합니다. 아울러 대구시는 수시 점검을 통해 부단 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 강제 퇴거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성차진료형 선별진료소 검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로 많이 알려진 성차진료형 선별진료소는 짧은 검체 채취 시간과 의료진 감염 방지 등 높은 편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감염 초기에 의심 환자가 폭증하여 신속한 대규모 검체 채취 방법이 요구됨에 따라 칠곡 경북대 병원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2월 29일부터 시작해서 복지부 4개소,
대구시 3개소, 병원 3개소 등 총 10개소에서 179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어제까지 총 93,315건의 검진 검사 중 16.7%인 15,594건을 수행하였으며 하루 최대 1,028건을 검사하는 등 감염병의 지역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최근 검진 건수와 확진 환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3월 중 2개소 운영을 종료하였고 서구, 달서구, 달성군 등 3개소는 4월 5일까지, 동구는 4월 12일까지만 운영하며 나머지 4개소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이 종료된 성차 진료형 선별진료소의 의료 인력은 해외 입국자 방문 검진 등에 재배치함으로써 대구시의 진단검사 역량은 지속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주말 종교시설 특별 점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주말 신천지교회와 관련 시설은 물론 집합 예배 개최 예정인 교회 등 305개소에 대해 347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대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1,422개소의 17%인 237개 교회가 예배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다수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으나 단체 식사를 준비하는 등 일부 위배 사항이 사전에 파악되어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 실시되는 만큼 종고교에서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며 집회 개최 시설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지원 접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접수에서 4월 5일 18시까지 30만 7천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77.3%인 23만 7천여 건이 우편 수령을 선택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온라인 접수와 우편 수령을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 접수 건수 약 11%인 3만 3천여 건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검증 결과 2만 2천여 건은 직업 대상으로 판명되었고 9,900여 건은 비대상, 1,200여 건은 추가 검증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현장 접수도 시작되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등 544개소에서 접수되며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부득이한 현장 접수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지 불과 3일 만에 30만 세대 이상이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신청하셨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생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신우 단장께서 사망자 현황과 환자 건강 상태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영시 기준으로 4분의 사망자가 계십니다. 125번째 대구에서의 사망자는 남자 63세이십니다. 기저에 고혈압,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갖고 계시고 2월 22일 날 발열 두통이 있으셨고 2월 26일 날 대구 의료원에서 방문해서 2월 28일 날 확진을 받으셨고 2월 29일 날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치료 중에도 불구하고 4월 5일 날 긴 치료를 하셨는데 4시 4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126번째 대구에서의 사망자는 남자 72세입니다. 기저에 고혈압 통풍이 있으십니다. 3월 1일 호흡곤란 인후통이 발생했고 3월 3일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응급실 방문하셔서 3월 4일 확진되셨고 대구가톨릭병원에서 치료하셨으나
한 달여 치료에도 불구하고 4월 5일 18시 17분에 사망하셨습니다. 127번째 여자 75세이십니다. 기저질환은 따로 없으시나 고령만 있으신데 인후통이 3월 2일 날 있으셨고 3월 5일 날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확진받으셨습니다. 중환자실 등에서 치료하셨으나 4월 5일 날 21시 17분에 사망하셨습니다. 128번째 대구에서의 사망자는 여자 72세십니다. 기저에 고혈압, 당뇨, 파킨슨 있으신데 영남대학교 병원에 3월 10일 날 방문하셔서 확진받으셨습니다. 중환자실 치료, 에크모 등을 치료하심에도 불구하고 4월 5일 23시 29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은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을 이기지 못하신 그런 형태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기 사용하고 계신 분은 36명이십니다. 에크모까지 사용하신 분은 7분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역학조사 진행 사항을 김종년 부단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역학조사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5일 0시 기준 추가 확진되어진 7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기타 확진자의 접촉자 5명, 해외여행 관련 1명, 역학조사 중인 확진자가 1명입니다. 검사 경로별로도 접촉자 조사 5명, 해외 유입 조사 1명, 선별 진료소를 통해 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진행된 주요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미주병원은 유증상자에 대한 추가 검사에서 환자 4분이 확진되셨고 어제 실시한 전수검사 결과는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수검사는 종사자 32명, 환자 127명에 대해서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대실 요양병원에서 실시한 전수검사 결과는 미결정 1분을 빼고 전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CG 노인 전문병원에서 4월 3일 311호의 확진자 1분이 발생한 데 이어서 어제 같은 병실에 확진자 1분이 추가로 발생되어져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에서 종사자 1분이 확진되어졌습니다. 확진되어진 종사자는 간호사시고 확진 환자를 돌보는 병동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역학조사,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확진자와 같이 업무를 진행한 종사자 53명에 대해서는 업무 배제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에 간병인 10명을 추가적으로 요청을 한 상황이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예, 뉴스민의 김규현 기자님. 네, 뉴스민 김규현 기자입니다.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는 감염병 전문 병원인 거잖아요. 처음으로 종사자 확진자 나온 것 같은데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감염을 막기 위한 대처를 취한다던가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 53명 종사자가 업무 배제됐으면 10명만 요청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종사자인 경우에 외부의 인력을 요청하는 사람이 10명이란 뜻이고요. 대구의료원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은 충당하는 것으로 저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 확진 환자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감염의 우려는 항상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경우에 있느냐 하면 보호구를 우리 이제 레벨 D 보호구를 입고 벗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그만 부주의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진 환자를 돌보시는 의료진들에게 좀 더 주의를 요하는 그런 이제를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분이 의료진 돌보시는 분 중에 처음 감염된 거는 맞나요? 아닙니다. 실제 다른 사례들은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지만 이게 역학조사 결과 실제 확진 환자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발생한 사례들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확진 환자를 돌보는 과정 이외에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감염이 일어났다라고 단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감염원이 없다고 추정되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좀 더 합리적으로 환자를 보는 과정에서 감염이 일어났다고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뭐 이런 사례들은 이전에도 대구시에서 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MBC 권효수 기자님. 네, MBC 권현수 기자입니다. 그 의료 봉사자 투표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료 봉사자들의 투표를 위해서 사전 투표를 이제 11일 양일간 진행을 하는데요. 그 전에 의료 봉사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지침 때문에 투표를 못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가능한 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좀 그 투표장에 가는 것만큼은 좀 격리해서 해제가 가능하도록 좀 해달라고 방역 당국에 요청을 했는데 방역 당국이 좀 이 엄격하게 지침을 좀 지켜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에 관해서 혹시 중대본이라든지 중앙정부랑 얘기가 된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 그 확진자의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거소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소 투표 신청하신 분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189명이 대구시 확진자들 중에 신청을 한 바가 있고요. 다만 이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 중인 분들, 이분들이 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애초부터 선관위와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선관위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 온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들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번 방역 당국에 저희들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주로 굉장히 많은 의료 자원봉사 인력들이 대구에 의료 봉사를 했었고 이분들의 참정권을 어떤 형태로든지 보장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좀 더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TBC 박철희 기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TBC 박철희 기자입니다. 내일 시장님께서 담화문 발표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미리 간략하게라도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긴급 생계자금 신청한 것 중에 33,000여 건 가운데 한 30% 정도가 이제 지급 대상이 안 되는 걸로 검증이 됐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요. 탈락한 건수 가운데 대체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을 추가 검증한다는 건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장께서 아마 담화문을 발표하시는 내용들은 아마 우리 개학을 앞두고 저희들 우리 대구시와 또 준비해야 될 사항들도 있고 아마 교육청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교육청 교육감님과 같이 아마 말씀을 주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지침이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시민들께 또는 우리 각종 사업장 이런 여러 분들께 아마 당부드릴 사항들이 좀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그 경제 방역 관련되는 사항들 아마 이런 부분들도 간략히 말씀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말씀 주신 신청하신 분들 중에 그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은 저희들이 7가지 정도 조건을 저희들이 제외자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가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 여러분들 7가지를 제시했는데 아마 명백히 이 7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제외 대상자로 이미 확정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차례 더 검증을 해보고 또 그렇게 해도 좀 더 미묘한 사항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 이의신청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 문제들을 클리어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KBS 김동훈 기자님.
그 이의 신청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KBS 김도훈 기자인데요. 그 만약에 이의 신청 위원회를 통해서 만약에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시에서 한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몇 가구 정도는 우리가 뭐 추가, 그러니까 뭐 기준이야 다르겠지만 이의 신청 처음에 이제 대구시가 밝혔던 48만 가구 이외에 추가적으로 대구시가 갖고 있는 예산을 어느 정도 추가 투입을 할 수 있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한 몇 가구 정도까지는 이의 신청을 통해서 이제 구제가 되는지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긴급 생계자금 신청 대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뭐 한 초기에는 약 한 48만 가구를 말씀드렸다가 최근에 또 45만 가구를 말씀드리기도 하고 사실은 정확하게 몇 가구가 되는지는 저희들 신청을 받아봐야 됩니다. 받아보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우리 나도 신청을 하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아마 경기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몇 분을 더 할 수 있을지 문제는 저희들이 이 신청위원회에 이 신청이 들어오는 내용들을 보고 저희들이 또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 사정들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있긴 합니까? 근데 지금 정부에서 제기하는 그 이제 긴급 7, 8위 초등 사위 70%에 대해서 매칭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돈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뭐 예산이 조금씩 바뀔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감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선을 그어놓은 게 있나 싶어서요.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구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생계 지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뭐 두부 자르듯이 바로 그 경기를 정하기는 좀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구제해 주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신청 위원회를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액수에 관해서 얼마 정도 액수를 산정을 해서 마련되어 있느냐 이 문제는 아직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좀 남게 되면 생각보다 이제 기준이 까다로워서 시민들 입장에서 그러면 그 예산을 조금 더 기준을 변경해서 쓸 수는 있는 건가요? 뭐 저희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의 범위가 생계 지원 또는 소상공인들이 받고 있는 어려움이 굉장히 크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조금이라도 예산이 남는다면은 그 예산은 좀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그 문제에 관해서는 1차적인 생계 지원 저희들이 말하는 생존 자원 지급이 종료된 이후에 뭐 그런 예산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지원해줄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 재난 자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 재난 자원 문제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건설 기준을 변경해서 추가 전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일단 뭐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예. 예, 연합뉴스 최수호 기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저 연합뉴스 최수호 기자입니다. 저 김정년 부단장님께 우선 한 가지 질문드린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대구에서 저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게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랑 뭐 요양병원, 뭐 정신병원 등등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역학조사가 진행된 시점까지 볼 때 신천지 대구교회랑 관련된 저 감염 사례가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이 됐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재확진 사례가 좀 계속해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지금 현재 완치 퇴원 퇴소한 인원이 오늘까지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재확진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뭐 이게 추가 모니터링 이런 게 가능한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신천지 관련은 신천지 신도는 전체 확진자 중에서 한 66% 정도로 제가 수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저희가 대변인실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신천지와 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발생한 확진자의 수는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만난 사람들 중에 신천지 교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백하게 신천지의 가족, 뭐 지인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외에도 좀 다수의 확진자분들은 신천지와 관련이 되지 않았나라고 유추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재발 사례, 재감염인지 재발인지는 저희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대구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내려오기 전에 바로 확인한 바로는 18건의 이 재발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특별하게 공통점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이 사례인 경우에 대부분 저희가 다시 입원 또는 생활치료시설로 보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저희가 새로 발견되어지는 경로는 대부분 정상이 다시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직장에 복귀하기 위해서 검사를 추가적으로 받으시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발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확진 판정 이후에도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저희가 가정의학회 대구 경북지회랑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퇴원하신 환자분들을 대한 유증상 상담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1,몇백 명 정도가 저희가 대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어떻게 또 관리를 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건이라는 것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소하신 분들인가요? 네, 완치 판정 이후에 재확진된 사례가 18건입니다. 대구시의 현재 기준입니다.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네네, 지금까지 누적된 재감염 사례가 재확진 사례가 18건입니다. 그분들이 4,949분에 포함되셨던 분들이에요. 네네,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에 별도로 확진자가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확진자는 추가되지 네. 않지만 완치 퇴원했던 그 직계에는 포함되셨던 분들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재확진을 받으신다고 해서 확진 환자 수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분, 네, 최수경 기자님. 영남고 최수경 기자입니다. 해외 입국자 통계에 외국인인 325명 중에 아시아 국가가 291명이고 이 중 베트남 국적 258명인데 나머지 베트남 말고 나머지 아시아 국가 중에 좀 분포 비중 이런 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아시아 국가 유학생 이렇게 무단 이탈 자가격리할 때 적발시 강제 퇴거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강제 출국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런 거 얘기 좀 해주시고, 칠곡 경북대 병원에서 세계 최초로 DT 선별 유료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뭐 어떤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 처음에 시도됐는지 아시는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아시아 외국인 입국자가 4월 1일부터 4월 4일 사이에 328명이고 베트남이 258명입니다. 아마 이 통계에 관해서는 제가 갖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제가 뭐 말씀드리기보다 우리 대변인을 통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로 전달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외 입국객들 중에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또는 우리 당국과 협의를 해서 강제 출국을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난번 베트남 사례는 아마 출국하는 걸로 관계기관이 이 강제 출국시키는 걸로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 경북대 병원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경과 과정에 관해서는 따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오늘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